15분 수학 개념집. 이번 개념은 확률의 계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이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요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온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우리 어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그러고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할 때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 그 P와 Q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때 동전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요.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동전은 동전대로 던졌고요. 주사위는 주사위대로 던졌어요. 그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은 2분의 1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6개 중에 6의 약수 1, 2, 3, 6 해서 모두 4가지가 나오는데요. 따로따로 동시에 시행을 했지만 어때요? 동시에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즉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할 때요.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2개를 던졌어요. 그때 일어나는 확률은 우리 그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자 안에 여러 개의 공을 좀 넣어놓고요. 구슬을 넣어놓고 구슬을 꺼낼 때 연속해서 꺼내는 그런 경우의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이 역시도 우리 한번 2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거예요. 꺼낸 것을 다시 넣었을 때의 확률과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았을 때의 확률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건데요. 먼저 우리 검은 구슬 3개와 흰 구슬 7개, 즉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에서 우리가 연속해서 2번을 꺼낼 거예요. 근데 모두 흰 구슬이 나올 거죠. 그러면 모두 흰 구슬이 나올 때 첫 번째 꺼낸 구슬을 다시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10개의 구슬 중에서 흰 구슬이 7개니까 10분의 7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 꺼낸 흰 구슬을 다시 상자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다시 10개의 구슬이 있고 흰 구슬도 7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하고 동일한 조건이 된 거예요. 처음하고 동일한 조건이 되어서 10분의 7만큼의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2번째 사건에서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2 사건을 우리가 곱해주면 100분의 49라는 그런 확률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을 거예요. 자, 처음에 꺼낸 구슬이 흰 구슬이었어요. 10분의 7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꺼낸 구슬이 흰 구슬이잖아요. 그러면 흰 구슬은 하나 빠져있는 상태고 원래 10개가 들어있던 상자의 구슬은 현재 그 흰 구슬을 뺐으니까 9개밖에 없겠죠. 거기에 흰 구슬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흰 구슬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사건에서는 우리 9분의 6이 되는 거죠. 9개의 구슬 중에서 흰 구슬 6개 중에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 15분의 7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꺼낸 것을 다시 넣었을 때는 나중에 꺼낼 때의 그 전체 개수, 즉 나중에 꺼낼 때의 그 조건이 처음 꺼낼 때의 전체 개수, 즉 처음 꺼낼 때의 그 조건과 이렇게 동일한 조건이 되었다는 거,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구슬을 꺼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꺼낼 때 전체 개수는요. 우리 처음에 꺼내기 전에 처음에 꺼낼 때의 그때의 그 전체 개수 10개에서 우리가 이미 꺼낸 개수가 있잖아요. 그 꺼낸 개수만큼을 제외한 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요. 우리 가위바위보에 대한 확률인데요. 친구 2명 또는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확률을 구할 건데요. 2사람이 당연히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비기는 경우는 둘이 똑같은 걸 내면 어때요? 계속 비기는 거예요.
그리고 승률이 날 때는, 승패가 결정이 날 때는 서로 다른 걸 내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기게 되겠죠. 근데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우리 비길 확률은요. 비길 확률은 서로 같은 것을 냈을 때뿐 아니라 서로 다 다른 것을 냈을 때도 주먹, 가위, 바위를 냈을 때 가위바위보를 모두 따로 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기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기는 확률은요. 모두 같은 것을 냈을 때와 그리고 모두 다른 것을 냈을 때의 확률이 합해진 상황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당연히 전체 확률에서 비길 확률만 제외하면 셋 중 한 명은 또는 셋 중 두 명은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이번에 첫 번째에는 비겼고요. 두 번째에는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 비기는 경우는요. 우리 3의 세제곱분의 3, 즉 가위바위보를 한 명이 가위바위보 3가지를 낼 수 있고 세 사람이니까 3에 3번을 곱한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비길 확률 중에서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 3가지,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 6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을 더해주면 우리 3분의 1이라는 비길 확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어떻게? 네, 그 비길 확률을 빼주면 되죠. 비길 확률을 빼주면 3분의 2만큼의 확률로 승부가 결정이 나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는. 그래서 비기거나 첫 번째는 비기고 또 두 번째는 승부가 결정이 되는 확률이니까 우리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두 사건을 곱해 주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9분의 2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요. 방정식 AX-B는 0의 해가 X는 1 또는 X는 3일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X는 1, X는 3일 때의 확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주어진 AX-B는 0에다가 각각 X는 1, X는 3을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A는 B꼴 또는 3A는 B꼴로 표현이 됐어요. 자, A와 B가 어떻다는 얘기죠?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그 눈의 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그 눈의 수가 A의 3배가 B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찾아보면은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모두 6가지가 되고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오는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6이죠. 즉 36이 되고요. 그 중에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은 경우는 6가지이기 때문에 그때의 확률은 X가 1일 때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었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의 확률은 3에 있는 B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가 1이면 B가 3, A가 2면 B가 6밖에 될 수가 없네요.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6의 제곱 36분의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비율로 표현했더니 확률은 18분의 1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X는 1 또는 X는 3일 확률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되죠? 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분의 1과 18분의 1을 더하면 9분의 1하는 우리가 확률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1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어요. 이때 갑이 먼저 1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넣었대요. 다시 넣은 다음에 두 번째 을이 1개의 공을 꺼내서 다시 색을 확인했어요. 이때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네요.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둘 다 빨간 공을 꺼내도 되겠죠. 또는 A만 빨간 공을 꺼내고 B는 파란 공을 꺼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파란 공 꺼내고 B만 빨간 공을 꺼내는 경우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는 방법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전체 확률에서 모두 빨간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즉 모두 파란 공인 경우만 우리가 제외를 시키면 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를 꺼냈을 때, 갑이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 모두 다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제외시킬 거예요. 근데 처음에 파란 공을 꺼낼 때는 6개 중에 파란 공이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갑이 그 공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을이 파란 공을 꺼낸 거기 때문에 처음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되어서 똑같이 6분의 5의 확률로 파란 공을 꺼내게 된 거죠. 만약 여기서 다시 넣지 않았다면 6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4가 되겠죠. 네, 다시 넣었기 때문에 6분의 5를 곱해주면 36분의 25만큼의 우리 모두 다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전체 1의 확률에서 모두 파란 공을 꺼낼 확률, 즉 1에서 36분의 25를 뺀 36분의 11만큼의 확률이 된다는 거 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개념은요. 어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그 두 사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요. 그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 두 사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꺼낼 때요. 꺼낸 것을 다시 넣을 때,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을 때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꺼낸 것을 다시 넣을 때는 처음에 꺼낼 때의 전체 개수와 나중에 꺼낼 때의 전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두 사건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넣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꺼낼 때의 그 전체 개수가 처음 꺼낼 때의 전체 개수에서 이미 꺼낸 그 개수만큼을 제외한 개수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개념 여기까지입니다.